윤세영과 결혼하겠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을 듣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벌을 주기 위한 구하나와 황진구의 계획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의 가짜 임신을 알게 되었고, 윤세영과 최명지의 거짓을 세상에 공개하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황진구가 윤세영의 거짓 임신을 어떻게 알았고, 그로 인하여 최명지와 윤세영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는지 말씀드립니다. 최명지는 윤세영과 황진구를 결혼시키기 위해 구하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윤세영과 황진구가 결혼하게 노력해주면 내가 은총이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하나는 그 말을 믿는 척하며 들어주었죠.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윤세영과 최명지가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때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윤세영이 아니고 구하나 씨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황진구는 신여진의 집에 찾아가서 윤세영과 결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자신들의 계획이 통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하나와 황진구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의 가짜 임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황진구는 윤세영이 분노로 던지고 간 가방에서 낯선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산모 수첩이라고 적힌 표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수첩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지만 윤세영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도 그 다음 장을 확인해도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첩은 마치 처음 받은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황진구의 머릿속에 윤세영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산부인과 진료 일정을 마치고 왔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윤세영이 황진구를 압박해서 결혼하겠다는 못된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마다 그는 의심 없이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빈 수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나를 속였던 건가? 그는 손에 힘을 주어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윤세영이라도 이런 짓까지 할 사람인가? 그런데 그녀가 정말 임신을 했다면 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을까? 이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이 다닌다고 말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의 로비는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대기실에는 몇몇 산모들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제 약혼녀가 여기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데스크 직원이 환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황진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세영이라는 산모는 저희 병원에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진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윤세영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윤세영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차분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구하나에게 연락했습니다. 구하나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구하나의 집에 도착한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구하나는 다소 긴장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황진구 사장님? 황진구는 손에 쥔 산모 수첩을 구하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윤세영이 산모 수첩을 갖고 있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겨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산부인과에도 가봤습니다. 윤세영은 그 병원에 등록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충격을 받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을 빛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네요. 네. 윤세영과 최명지를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차근차근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진구가 윤세영과 결혼하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방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수락하는 척 할게요. 그러면 윤세영과 최명지는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저는 은총이를 안전하게 데려올 방법을 찾을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들은 한밤중까지 거실에 앉아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조용히 윤세영과 최명지의 대화를 녹음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는 최근 황진구가 결혼을 승낙했다고 믿고 한층 더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며 윤세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아내기 위해 직접 녹음 장치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진구는 윤세영과 데이트를 하자며 윤세영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초소형 녹음기를 윤세영의 가방 안쪽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황진구는 조용히 녹음기를 회수한 뒤 구하나와 함께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둘은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거야, 엄마. 윤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신여진이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넘겨줄 준비를 해야지. 구하나, 이제 필요 없어.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들통나지만 않으면 돼. 너가 유진이를 놔두고 온 것도 내가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것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이 나오자 구하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황진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황진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신여진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신여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녹음 속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리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신여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를 호출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구하나와 황진구는 유진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구하나는 유진이의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꽃을 올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유진아.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진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평온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은총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행복한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